한의원 오는 환자들에게 당뇨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관리가 잘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당뇨에 정말 좋은 최고의 과일. 기본적으로 과당이 좀 낮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가장 좋은 게 당지수가 낮습니다. 식물성 지방이 많고 요즘에 또 새롭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루를 마법가루처럼 라면 스프 넣듯이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연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한 지식 한 페이지 약사의 노트. 오늘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오신 한의학 박사 이병삼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당뇨 환자들을 위한 과일 섭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삼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병삼 경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당뇨 환자들을 위한 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 또 단맛이 또 당뇨에는 해롭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이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 환자들이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고통받는 거는 마음대로 못 먹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먹는데 나는 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까봐 또 당뇨가 또 악화될까봐 잘 드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또 과일일 거예요. 과일은 말 그대로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과일을 또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또 과일이 또 very 건강에 이롭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드시고 싶어 해요. 박사님은 그러면 과일은 좀 먹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당연히 조금은 먹어도 된다. 다만 과일의 종류를 가릴 것.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하나 그것을 좀 유의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절대적으로 과당이 높은 과일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할 거, 그리고 절대로 말려서 먹지 말 거, 갈아서 먹지 말 거, 주스 형태로 마시지 말 거, 이렇게만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의 의견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되는데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서 드셔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왜 과일을 먹어야 하냐. 일단 우리가 과일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뭐 항산화 물질, 또 항염작용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배를 또 배불리할 수 있는 또 식이섬유, 또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사실 23년을 한의원을 했는데 과일로 한 끼를 채우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디저트로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로 채울 수 있는 그 양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해서 과일로 채운다. 그러면 더 무난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밥은 밥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배불리 먹고 또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먹지 말고 조금 양보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그 부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과일로 채워라. 왜냐면 열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량을 우리가 일정하게 하되 거기서 과일로 어느 정도 포션을 채워라.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일 드실 요량이시면 식사를 조금 줄여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뇨에 정말 좋은 최고의 과일 3가지를 한번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과당이 좀 낮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그런 과일들을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베리류가 좋더라고요. 베리. 그래서 베리류는 뭐 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스프베리, 스트로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로베리는 뭐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베리류는 일단 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나 비타민 종류가 많고 또 항산화, 항염증 작용. 특히 우리 항산화 작용 베리류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당 지수가 거의 0이라고 해요. 식물성 지방이 많고 그래서 100g에 당이 1g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게 매년 1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죠. 뭐 체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 지수가 굉장히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단데도 괜찮나요? 많이 단데? 달아도 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류, 베리류, 그리고 아보카도, 체리, 이 3가지가 좋은데,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제약이 있죠. 물론 이제 냉동된 걸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것을 뭐 갈아서 먹거나 주스로 먹거나 이렇지 않은데 이제 냉동돼서 이제 해동해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을 택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게 사과하고 배거든요. 그래서 배는 굉장히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갈증을 풀어주고 예전에도 우리가 숙취 환자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목이 마르면 배즙을 먹거나 그래서 뭐 제품으로도 나오잖아요. 갈아 먹는 배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해수천식이라고 하잖아요. 해수천식. 그래서 기침 가래 그리고 천식에 좋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침 가래 천식이 오래되면은 폐가 건조하고 마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배가 이걸 윤기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거기다가 배숙이라고 하나요? 네, 배숙. 네, 배숙.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씨앗하고 이런 거 다 빼내고 거기다 꿀을 넣어서 종이로 싸서 이제 찌거나 굽거든요. 그러면 단맛이 훨씬 많이 나는데 당뇨 환자는 그렇게까지 드시면 안 되죠. 꿀이 있으니까. 그 대신 구워서 먹으면 단맛을 느낄 수가 있죠. 당이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배를 채를 썰어서 약간 구워서 먹으면 좋겠고 또 배를 정말로 채를 썰어서 우리가 샐러드 아니면 뭐죠 무채로 해서 나물 형태로 이렇게 드시듯이 그렇게 응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드실 수 있는 세 가지는 베리류, 아보카도, 체리 이렇게 꼭 또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배하고 사과를 드시는데 사과는 이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사과를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사과는 금이고 저녁 사과는 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과를 요즘에 또 새롭게 또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사과를 썰어서 거기에 시나몬 가루를 이거 마치 무슨 요즘 시나몬 가루가 마법 가루처럼 우리가 뭐 요리하다가 맛없으면 라면 스프 넣듯이 시나몬은 굉장히 우리 몸에 신진대사나 기초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막 감기에 걸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것을 외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보여주면 이 환자가 굉장히 중한 폐질환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 비타민 C 그리고 몸에 막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는 거 면을 올려주는 거 그게 결국은 체온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나몬은 이제 우리가 한약재 중에 이제 계피나 육계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추출하는 그러한 재료인데 이러한 재료들은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캐치어 콜드잖아요. 뭐 캐치어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은 차가운 환경인데 그러면 몸을 막 굉장히 따뜻하게 덮여서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시나몬 가루가 좋고 그리고 되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위장이 차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들은 기본적으로 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 사과 사실 모든 과일이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온 과일 귤, 오렌지, 한라봉, 천혜향 그런 것들은 따뜻한데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죠. 그래서 사실 위장이 차가운 사람들한테는 과일도 삶아서 먹고 데쳐서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게 사실 먹는 게 좋은데 만약에 생으로 드실 거면 그렇게 시나몬 가루, 계피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향도 좋고 과일에 너무 차가운 그런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혈당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혈당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은 당뇨약을 먹으면서 고혈당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우도 고혈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저혈압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혈당의 증상들은 사실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일상에서 저혈당을 느껴본 적이 꽤 있겠죠, 그죠? 몸이 막 떨리고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리고 머리도 명료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는 당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 보상하기 위해서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또 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 이게 약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의식이 혼탁하고 우리가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기절이죠? 네. 그럼 뭐 기절을 하고 의식을 잃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도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혈당이 사실 오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먼저 이유가 뭐죠? 당뇨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당뇨약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과한 것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루틴을 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식사 끼니를 놓쳤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덜 먹었다. 아니면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나 뇌를 많이 썼을 때 이제 포도당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게 어떤 근육하고 뇌니까 그랬을 때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와서 대처하기 위해서 사탕 그다음에 뭐 우리가 주스 바로바로 좀 보충할 수 있는 먹을거리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 당뇨약 받아오실 때 그냥 열심히만 드시지 내가 혹시 저혈당 올까 이거에 대한 대비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약도 드시지만 혹시 이게 과도하게 당을 떨어뜨려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굶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끼니를 제때제때 못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혈당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주위에서 보면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러니까 저혈당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당뇨 환자분들이 또 당뇨 좋아지라고 운동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땐 특히 더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그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저는 그걸 굉장히 권하거든요. 중요한 게 또 의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죠. 바로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해라, 우리가 조치를 바로 취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우리가 한 달 정도만 하면 본인의 패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당이 치솟는가, 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떨 때 내가 저혈당이 오는가. 근데 이 저혈당이 중요한 게 낮에 활동할 때도 그렇지만 저녁에 자다가도 오거든요. 그럼 자다가 오면은 진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람을 통해서 환자든 보호자든 아니면 의사든 이렇게 캐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차서 자기의 당의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 운동,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23년 넘게 한의학을 전공해 오신 박사님께서는 당뇨 예방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일의 원칙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날 건 없어요. 크게 벗어날 건 없는데, 우리가 되게 뭐 처음 얘기하는 500이라는 거 있잖아요. 5가지 하얀 거. 떡, 빵, 그다음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소금 5가지. 그래서 500을 최대한 멀리 해라. 그리고 뭐 당연히 과식, 우리가 뭐 투입과 산출인데 많이 먹었는데 뭐 덜 쓰면 당연히 당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식사의 순서. 그래서 식사의 순서라는 게 일단 야채나 단백질, 지방을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어라. 그리고 비빔밥은 안 된다. 네, 섞어서 먹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당연하게 오래오래 씹어서 먹어야 된다. 또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부신해서 코티졸이 분비가 올라가고 또 아드레날린 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우리 몸에 막 화나 열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화난다, 열난다, 뭐 뚜껑 열린다. 다 뭐냐면 기운이 위로 샘솟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즐겁고 편안하고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뭐 이게 항상 파이트, 그죠? 파이트 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내가 좀 져주고 그다음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제가 당뇨를 컨트롤하는 여러 이론이나 방법 중에서 저는 좀 릴렉스하고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속 혈당기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끼도 못 먹고 있었어요. 그 일을 처리해야 돼서 시간 안에. 근데 진짜 혈당이 계속 120 이상인 거예요.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아, 정말 스트레스가 당을 올리는구나. 그때 진짜 아주 온몸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내가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이 올라가는 패턴을, 네, 정말 근데 그렇게 좋은 그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을 해서 당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냥 내가 당뇨약을 먹는 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우리 한의원 오는 환자들에게 당뇨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을 우리가 그냥 보통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관리가 잘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막 초기 당뇨 이런 환자들, 당뇨약 드신 지 얼마 안 됐고 당뇨약의 용량이 낮은 사람들은 한번 끊는 것에 도전해봐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또 당뇨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이런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